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이주도에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135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하고 규제 지역과 유주택자의 대출 한도는 더욱 줄입니다. 공급난 해소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인데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사실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대규모 신도시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을 깨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기존 신도시 조성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 목표를 인허가로 삼으면서 좀 실제 착공 실적과 괴리가 있었고, 그렇게 된 데에는 LH가 민간에 택지를 팔아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민간이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아놓고도 공사비 상승 등을 이유로 착공을 미루는 물량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추가로 신도시 몇만 가구, 이렇게 좀 허무맹랑한 목표를 내세우기보다는 있는 땅이라도 잘 활용하자. 그런 의미에서 공급 목표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하고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LH에게 시행까지 맡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LH 직접 시행 물량을 늘리고 다른 공공택지 물량도 확보해서 5년간 37만 2천 가구, 그러니까 기존에 계획된 착공 물량보다 12만 가구 이상을 더 지을 수 있다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그 135만 가구 중에서 거의 4분의 1이 넘는 물량이죠. 이 취지는 좋지만 부채 공룡 LH가 좀 이런 막대한 초기 자금이 필요한 시행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신재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LH가 땅을 팔지 않고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집을 공급하는 겁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건데 LH는 토지와 공사비 등 자금을 내고 민간 건설사는 시공만 맡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개발 이익은 LH가 모두 가져가게 됩니다. 현재 LH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LH가 직접 시행을 할 경우 건설사들은 시공만 맡기 때문에 투자 비용도 리스크도 없습니다.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 수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부담하고 개발 이익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 갖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인 겁니다. 때문에 LH가 직접 시행을 한다는 것은 사업에 필요한 모든 자금과 리스크를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부채 비율이 높은 LH가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직접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앞으로 5년 내에 LH의 부채 비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대 26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시에 수많은 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LH가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주택 수는 37만 호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주택을 동시에 지어본 적이 없는 LH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LH의 직접 시행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 판매를 담당하는 부서의 몸집만 키우게 되면 사업이 종료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크다는 겁니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책은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내년에나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LH가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곳은 서울 밖 수도권입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이 중요할 텐데요. 서울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까? 아무래도 택지라고 하면 좀 넓은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좀 LH까지 나서서 좀 공급할 만한 넓은 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에서는 좀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좀 노는 땅을 찾아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여기다가 경비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줘서 민간에서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문제는 이 사업지가 명시돼서 당장 확보 가능한 물량이 4천 가구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마저도 당장 오늘 착공한다고 해봤자 좀 2년에서 3년은 기다려야 하는데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부지의 물량은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나온 공급 대책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인허가와 이 착공 물량 간의 괴리도 있었지만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는 물량은 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연간 54만 가구 인허가에 52만 가구 착공, 그러나 입주는 38만 9천 가구에 그쳤고요. 이 윤석열 정부 역시 이제 연간 54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지만 인허가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인허가부터 지금 46만 가구로 주춤하더니 착공과 입주 모두 30만 가구대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지금 공급 목표를 바꿔도 좀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주 52시간 근무에 또 최근에는 안전관리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지금 공사 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결국 공급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입주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그런 서울에 또 대출 규제를 가했습니다. 시장엔 어떤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까? 정확히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 3구와 또 이제 용산구로 대표되는 규제 지역 LTV 한도를 40%로 줄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1주택자 전세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고 또 국토부 장관도 서울시장처럼 동일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의 경우 동일 시도 내에서는 공공 개발에 한해서만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지금 서울시장과 똑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좀 이것을 두고 사실상 한강벨트를 겨냥한 규제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규제 지역에 속하는 곳들은 이미 집값이 높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만으로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들 모두 이미 갭 투자가 금지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화살은 앞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규제 지역에 속하지 않은 곳들로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출 규제로 평균 주택 가격이 15억 원 이상인 주택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져서 한강벨트로 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럴 때 LTV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마포구와 성동구 같은 이 한강벨트에 속한 그중에서도 좀 15억 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전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실입주 물량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서울 집값 불안을 야기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번 공급 대책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건설사회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